안녕하세요.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 21학번 김서령입니다. 오늘은 유립스에서 2020년에 발표된 바이올 논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이올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기존의 컨트래스티브 러닝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컨트래스티브 러닝은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한 가지 접근법으로 포지티브 페어 간의 거리를 줄이고 네거티브 페어 간의 거리를 증가시켜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컨트래스티브 러닝은 콜랩스 리프레젠테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방법론입니다. 콜랩스 레프레젠테이션은 포지티브 페어로만 학습을 진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모델이 모든 입력에 대해서 동일한 상수 벡터를 출력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모델이 유의미한 표현을 학습하지 못하고 단순히 모든 입력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콘트래스티브 러닝 방법론에서는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라는 두 가지 유형의 페어를 사용합니다. 컨트래스티브 러닝은 포지티브 페어 간의 거리를 줄이고 네거티브 페어 간의 거리를 증가시켜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인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콜랩스 레프레젠테이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지만 몇 가지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네거티브 페어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큰 배치 사이즈를 사용해야 하고 둘째로 대규모의 메모리 뱅크를 필요로 하는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컨트래스티브 러닝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바이올이라는 방법론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올은 기존의 컨트래스티브 러닝과는 다르게 네거티브 페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접근법에서는 두 가지의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네트워크로 포지티브 페어에 대한 타겟 네트워크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예측하도록 훈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겟 네트워크로 온라인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업데이트돼서 온라인 네트워크의 출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바이올은 이러한 부스트래핑 과정을 통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향상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바이올은 모든 뷰에 대해서 동일한 표현을 출력하는 콜랩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프레딕터 추가입니다. 온라인 네트워크에 프레딕터라는 추가적인 모듈을 도입해서 학습 중에 콜랩스를 방지합니다. 두 번째는 슬로우 무빙 에버리지 업데이트입니다. 타겟 네트워크는 온라인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슬로우 무빙 에버리지 방식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바이올은 기존의 컨트래스티브 러닝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바이올이 제안한 방법론은 여러 면에서 주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올은 네거티브 페어 없이도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에 대해서 소타를 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바이올은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트랜스퍼 러닝 벤치마크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였고 이제 세 번째로 배치 사이즈와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변화에 대한 강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CMCLR과 같은 기존의 컨트래스티브 러닝 방법과 비교했을 때 바이올은 배치 사이즈와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의 변화에서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올의 방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연구는 Prediction of Bootstrap Latency입니다. PBL은 강화 학습을 위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기법으로 두 가지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는 옵저베이션 인코딩으로 에이전트가 자신의 히스토리를 인코딩해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변환하고 학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트워크는 퓨처 옵저베이션 프레딕션으로 학습된 히스토리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해서 미래에 어떤 관찰이 일어날지 예측하고 그 예측된 관찰과 실제 관찰을 비교해서 히스토리 레프레젠테이션을 개선합니다. 이 과정에서 에이전트의 히스토리 레프레젠테이션과 옵저베이션 인코딩이 서로의 타겟을 제공하게 됩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두 네트워크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효과를 내서 이제 강화학습 환경에서 효과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PBL의 구조와 비교해보면 바이올에서는 이제 명시적으로 두 번째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타겟 네트워크는 온라인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기반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곤 하지만 사실상 타겟 네트워크는 별도로 학습되진 않습니다. 이제 바이올에서는 타겟 네트워크를 별도로 학습하지 않는 대신 이제 슬로우 무빙 에버리지를 사용해서 타겟을 생성합니다. 이전 네트워크의 웨이티드 무빙 에버리지를 사용해서 타겟 표현의 변화를 부드럽게 하고 이제 학습의 안정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은 PBL에서처럼 두 네트워크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효과를 내면서도 이제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바이올과 관련된 두 번째 연구는 민티터입니다. MT는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접근법으로 언슈퍼바이스드 로스와 소수 레이블의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즉 슈퍼바이스드 로스를 결합해서 학습합니다. MT에서는 바이올에서처럼 슬로우 무빙 에버리지 네트워크를 사용하지만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제거하면 학습 과정에서 콜랩스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바이올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라인 네트워크에 추가적으로 프레딕터를 도입해서 콜랩스를 방지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바이올은 클래시피케이션 로스가 없어도 콜랩스 문제 없이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바이올은 슬로우 무빙 에버리지 네트워크만 사용했을 때에도 발생할 수 있는 콜랩스 문제를 추가적인 프레딕터를 통해서 방지하면서도 이제 별도의 라벨이 필요 없는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바이올과 관련된 연구인 모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코는 처음에 설명했던 컨트라스티브 러닝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모코에서는 슬로우 무빙 에버리지 네트워크의 일종인 모멘텀 인코더를 사용해서 메모리 뱅크에서 가져온 네거티브 페어의 일관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유지합니다. 근데 여기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방법론의 이제 근본적인 단점은 많은 네거티브 샘플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 비용이 이제 엄청나게 높다는 점입니다. 바이올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거티브 샘플을 사용하지 않는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제 바이올은 모멘텀 인코더와 유사하게 슬로우 무빙 에버리지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예측 타겟을 생성합니다. 이제 바이올이 네거티브 샘플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에 적용될 수 있고 또 모코와 같은 방법에서도 내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제 정리해서 말하자면 바이올의 안정화 메커니즘은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콜랩스를 방지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은 랜덤하게 초기화된 네트워크로 프레딕션 타겟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스텝 1을 보면 아까 말했던 간단한 방법대로 랜덤하게 초기화된 뉴럴 네트워크 A를 사용해서 리니어 에볼루션을 통해서 이미지 넷에 대한 정확도를 측정했을 때 1.4의 탑 1 어큐러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스텝 2와 3에서 뉴럴 네트워크 B를 A의 출력, 즉 프레딕션을 타겟으로 해서 학습시킨 결과 리니어 에볼루션을 했을 때 18.8의 탑 1 어큐러시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본 논문의 저자들은 이 실험을 모티베이션으로 바이올을 제안했습니다. 그림에서 A를 타겟 네트워크, B를 온라인 네트워크라고 설정하고 이제 온라인 네트워크가 타겟 네트워크의 출력을 예측하도록 학습하는 부스트래핑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타겟 네트워크는 온라인 네트워크의 지수 이동 평균으로 업데이트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제 본 논문의 저자들은 바이올이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서 더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점진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바이올의 전체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올은 두 가지 네트워크, 온라인 네트워크와 타겟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먼저 온라인 네트워크는 가중치 세타로 정의되며 세 가지 단계인 인코더 F세타, 프로젝터 G세타, 그리고 프레딕터
Q세타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타겟 네트워크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훈련하기 위한 리그레션 타겟을 제공합니다. 이 네트워크의 매개 변수는 온라인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세타의 지수 이동 평균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업데이트 방식은 이 맨 밑에 나와 있는 식을 따르는데 여기서 타우는 타겟 디케이 레이트를 의미합니다. 이건 실험 부분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올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올의 주요 목표는 고품질의 레프레젠테이션 Y 세타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 밑에 있는 단계로 알고리즘이 진행이 되는데 먼저 입력 이미지 X를 두 개의 어규멘테이션 디스트리뷰션 T와 T 프라임으로부터 각각 샘플링된 어규멘테이션을 통해서 두 개의 뷰 V와 V 프라임으로 변환합니다. 그 다음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는 첫 번째 증강뷰 V로부터 레프레젠테이션 Y 세타와 프로젝션 Z 세타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Y 세타는 여기서 Y 세타는 인코더 F 세타를 통해서 생성되고 Z 세타는 프로젝터 G 세타를 통해서 생성됩니다. 그리고 타겟 네트워크는 두 번째 증강뷰 V 프라임으로부터 representation Y 크시와 프로젝션 Z 크시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으로 프레딕션 단계에서는 온라인 네트워크의 프로젝션 G 세타에 대한 프레딕터 Q 세타를 통해 타겟 프로젝션 G 크시 프라임을 예측합니다. 여기서 예측된 값은 타겟 네트워크의 출력과 비교돼서 로스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계속해서 설명하면 프레딕터 출력과 타겟 프로젝션을 L2 정교화하고 이 정교화된 프레딕터 출력과 타겟 프로젝션 간의 MSE를 계산해서 로스를 구합니다. 이때 로스는 여기 아래에 있는 식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로스를 대칭하기 위해서 처음에 사용한 어규멘테이션을 서로 바꿔서 로스를 한 번 더 계산합니다. 그리고 최종 로스는 두 번 계산된 로스의 합으로 여기 마지막에 옆에 나와 있는 식과 같이 정의됩니다. 알고리즘 마지막 단계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네트워크의 가중치는 이제 앞서서 계산한 로스를 최소화하도록 업데이트됩니다. 이건 이제 옵티마이저를 사용해서 온라인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세타를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옵티마이저는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식과 같이 작동합니다. 아까 구했던 로스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데만 사용되고 타겟 네트워크는 이 로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식을 보면 아까 봤던 식인데 이제 온라인 네트워크의 가중치의 지수 이동 평균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그림에서도 보면 여기 이렇게 SG라고 나와 있는데 이 SG라는 게 스탑 그레디언트를 의미해서 이 타겟 네트워크를 백프로파게이션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학습이 끝난 후에는 인코더 F 세타만 남고 이 F 세타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representation Y 세타를 얻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바이올은 더 안정적이고 일반화된 표현을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바이올의 실험 결과인 이미지 내서서의 리니어 에볼루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험은 인코더를 프리즈시키고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표준 레즈넨 50 모델에서 바이올은 74.3의 탑1 어큐러시와 91.6의 탑5 어큐러시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방법들보다도 이제 각각 1.3, 0.5 더 높은 수치입니다. 또 두 번째 그 표에서 더 깊고 넓은 아키텍처에서는 성능이 좀 더 향상됐는데 이제 마지막에 있는 레즈넷 200에서는 79.6의 탑1 어큐러시와 94.8의 탑5 어큐러시를 기록했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건 바이올이 다양한 모델 아키텍처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전 모델들의 최고 성능을 능가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실험인 이미지넷에서의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트레인 데이터셋의 일부인 1%와 10%의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만 사용해서 인코더를 파인튜닝 한 다음에 성능을 측정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면 기존의 방법들, 심CLR 등의 모델들보다 일관적으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실험인 이제 다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의 트랜스퍼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실험은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 학습된 바이올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다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트랜스퍼해서 성능을 측정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 바이올은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다른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방법들보다 일관되게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또 파인튜닝한 결과에서도 다른 방법들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바이올을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 학습한 레프레젠테이션이 다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심CLR보다 모든 벤치마크에서 비교적 높은 성능을 보였고, 이제 슈퍼바이스드 인과 비교했을 땐 여기서 이 슈퍼바이스드 인이라는 건 이미지넷에서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을 통해 학습한 모델을 말하는 건데, 이 슈퍼바이스드 인과 비교했을 땐 12개의 벤치마크 중에서 7개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였고, 나머지 5개에서는 이제 다소 낮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바이올의 네 번째 실험인 다른 비전 태스크로의 트랜스퍼 성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험은 바이올이 이미지 분류 외에 이제 다른 컴퓨터 비전 작업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시멘틱 시그멘테이션 실험에서는 바이올이 이제 슈퍼바이스드 인과 심CLR 방법보다 각각 1.9, 1.1씩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 실험에서도 바이올이 슈퍼바이스드 인과 심CLR 방법보다 각각 3.1, 2.3씩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마지막으로 대미스티메이션 실험에서도 각각 3.5, 1.3씩 향상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바이올이 이제 다양한 비전 작업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그다음에 바이올의 다섯 번째 실험인 배치 크기에 대한 실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험은 바이올이 배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성능이 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먼저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사용하는 방법들은 배치 크기가 줄어들면 이 네거티브 이그젬플의 수도 같이 감소하면서 성능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이건 컨트래스티브 러닝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바이올은 이제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배치 크기 변화에서 더 안정적인 성능을 보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CMCLR의 성능은 배치 크기가 줄어들수록 급격하게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MCLR의 성능은 배치 크기가 4.96일 때 최고 성능을 찍고 그 이후로 배치 크기가 작아질수록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반면에 바이올은 배치 크기 256에서 4.96 사이에서는 이제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이 좀 많은데 이어서 여섯 번째 실험인 이미지 증강에 대한 실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험은 바이올이 다양한 이미지 증강 기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먼저 색상 왜곡을 제거하면 CMCLR의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MCLR이 주로 색 히스토그램 정보만을 사용해서 대조 작업을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색상 왜곡을 제거했을 때 심CLR의 성능은 22.2포인트, 바이올의 성능은 9.1포인트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랜덤 크롬만을 사용할 경우에도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MCR의 경우 성능이 40.3으로 27.6포인트가 감소했는데, 이제 바이올은 59.4로 14.1포인트만 감소했습니다. 이제 이 실험 결과는 바이올이 이미지 증강에 대해서 더 강건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CMCAR은 특정 증강 기법에 크게 의존하는 반면에 이제 바이올은 다양한 증강 기법에 대해서 더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 실험인 부트스트래핑에 대한 실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겟 디케이 레이트 타우는 이제 타겟 네트워크가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 될지를 결정합니다. 타우가 1일 때 타겟 네트워크는 업데이트 되지 않고 초기 상태에서 멈춰있게 됩니다. 이 경우의 성능은 매우 낮은 18.8의 탑1 어큐러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타우 0일 때 타겟 네트워크는 매 스텝마다 온라인 네트워크로 즉시 업데이트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능은 낮은 0.3의 탑1 어큐러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타우를 0.9에서 0.999 사이의 값으로 설정하면 이제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어서 좋은 성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타후를 0.99로 설정했을 때 72.5의 타번 어큐러시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바이올의 결론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미지 표현의 자가지도 학습을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인 바이올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바이올은 네거티브 페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전 출력의 버전을 예측함으로써 표현을 학습하는 방법론으로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소타를 달성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바이올은 여전히 비전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된 기존의 어규멘테이션 세트에 의존하고 있고, 이 바이올을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등의 다른 모달리티로 일반화하려면 이제 각 모달리티에 적합한 어규멘테이션을 찾아야 한다고 이제 논문의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제 각 모달리티에 적합한 어규멘테이션을 자동으로 검색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게 이 바이올을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화하는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올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